다음 후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포천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언론인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시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포천 시민들, 그리고 정론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포천시장 백영입니다. 먼저 2025년은 도전과 변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한다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 오늘은 민선 8기가 출범을 하고 약 2년 6개월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포천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시정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바로 제가 취임한 초기년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서 하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변함없이 시민들 행복만을 위해서 꾸벅꾸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은 올 2025년도 변함없이, 내년 2026년도 변함없이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시간 한계상 또 공간적인 한계상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럼 준비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포천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지군의 행정은 오롯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 예로 우리 모두가 산업전선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서로 집 주변을 빙빙 돌다가 서로 주차하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체는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안타까워서 취임과 동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차장 확충 사업을 계획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영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가지 한복판에 유휴진, 때로는 농사를 짓고 때로는 농사 짓지 않고 풀만 무서움에 우거져 있는 도심지 한복판에 유휴지들을 찾아서 일명 쌈지 저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여러 개소에 670명, 한 700명 정도의 쌈지 주차장을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시에 태어만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공영주차장 계획은 권역별로 서울권역이라든가 포천권역별로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한복판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화물 자동차들 때문에 교통사고는 물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 서울 읍사무소 주변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을 해서 화물 주차장 설거지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은 우리 포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농통합형 시입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축사라든가 또 혹은 음식물 처리와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생활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 또 길게 일주일 한 달간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참아서 해결될 것은 참겠죠. 그러나 1년 365일 악취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취 잡는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을 하고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대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선적인 판단을 통해서 또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선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3단 저감 시설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 또 돼지라든가 또 소 이런 부분에서 사료와 같이 먹여서 또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는 심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은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을 하고 한 20여일 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단 초등학교 학생들이 20여 명이 손편지를 직접 써서 제 시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제 방에 찾아올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놀이터가 노후돼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놀이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단기간 내에 예산을 1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선단초등학교 앞쪽에 아주 짚라인이라든가 새로운 놀이기구를 포함한 놀이터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바람을 얘기해 놓은 건데 또 2, 3년 지나서 결국 해주긴 해주는데 2, 3년 지나서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벌써 졸업했어요. 이 아이들 다시 6학년으로 와서 놀이터 이용하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적시적기에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말씀을 한국어로 듣는 말씀이 포천에는 아이들 손잡고 물놀이 한번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동면에 기산 아파트 인근 기산 근린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이 포함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일동면 전체가 주민들이 행복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이런 사업들 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때 작년도 또 기억이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게 맨발 트레킹 건강을 위해서 맨발 트레킹이라는 것이 아주 이슈가 됐던 시기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포천천변에 아트교 인근 제방길을 이용해서 1km 이용해서 맨발 트레킹 도로를 만드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청성산에 둘레길을 만들어서 지난 작년 10월 정도에 일부 구간을 이렇게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또는 저는 취임과 동시에 153건의 시민과의 약속을 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시기 놓치지 않고 현재 약 65% 정도의 달성률로 시민과의 약속을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약속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내일부터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된 전까지 14개 읍면동을 수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공감소통 간담회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바람이 시급한데 2월, 3월까지 공감소통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많은 건의사항,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2월 달부터 신속히 해결해 나가라. 이러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시켜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도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수가 건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포천은 약 8,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죠. 이런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일자리 충족을 위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2만 명이나 포천에서 이러한 일자리 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건 왜 그럴까요? 저는 정주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하고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주 여건이 열악한 부분과 함께 또 교육 여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간다는 부모님들 많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에 아파트 허가가 접수된 것은 약 2만 3천 세대의 아파트가 건축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돼 있고 그 일부는 허가가 됐고 또 3천 세대 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이 정주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데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정주 환경 조성이 안 됐었죠.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개별적인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 다세대 주택만 들어섰던 겁니다.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또 임직원들이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양주 옥정에 의정부 밀락, 남양주 별내로 이사를 나가서 거꾸로 일자리를 찾아서 아침이면 출근 전쟁, 저녁이면 퇴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천에 그런 잠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까? 이거를 반성하면서 저희 2만 3천 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신속히 허가해 줌과 동시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정주 환경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가족들 손잡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소풍 나가서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청성산을 포천의 남산으로 만들겠다, 포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하는 사업으로 청성산 공원화 사업. 그리고 포천천은 우리 소홀로 북석고개부터 영평천이 한되는 영중면 양문리까지 약 30km의 아주 좋은 자원이 포천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포천천을 활용을 많이 못했던 게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천을 획기적으로 침수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 손잡고 거닐고 건강관리하고 또 가족 단위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침수공간을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봉산 근린공원을 저희가 핫플레이스로 개발하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정주 환경이 개선돼서 사람들이 나가 살던 사람들이 다시 포천에 와서 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안을 드리면서 이러한 정주 환경 부수적인 개선 사업의 속도를 내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에서 아마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떠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젊은 층들이죠. 젊은 층들이 떠난 포천은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거라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교육을 좀 발전시켜 봐야겠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육부를 지원하면서 포천의 교육을 수준을 높여가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 왔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내년을 거쳐서 연간 3개년도에 연간 70억 원에서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선정이 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부분, 부모가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 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이러한 틈새를 저희 포천에서 24시간 365일을 우리 포천시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아이를 키워갈 겁니다. 그 시설은 서울 가산 선단권역에는 서울 해본공원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 또 에듀케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국내 포천 신북 권역에는 포천 왕방초등학교 앞에 추진되고 있는 통합문화지원센터, 그리고 1동, 2동 화연 동북권역에는 1동에 건축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영중, 상수, 영북, 한인북 권역에는 영중면에 건설하고 있는 인군상생센터와 곰파로스 건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24시간 잘할 수 있는,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한 아이도 또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늘봄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천시는 서울시보다 1.4의 배나 넓은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각 권역에서 해당 중학교, 해당 고등학교로 버스가 중간 정차하듯 종착역이든 버스 노선을 맞춤형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과 후에 특기적성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학원을 찾는 아이들에게 안심 셔틀 버스를 만들어서 그 권역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에듀 택시, 교육택시를 홀택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귀가할 때, 또 어느 지점을 또 이동할 때, 이럴 때는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홀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시는 청소년들을 세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청소년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 재단에서는 진로와 진학, 투트랙을,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진로, 취업에 대한 상담, 창업을 준비하는 상담, 이런 것들을 또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진학을 위한 아이들에는 그 진학을 또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그리고 투트랙 정책을 청소년 재단을 통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에는 약 2만여 명의 근로자가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포천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약 14,000명이 됩니다. 이 중에 8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입니다. 이미 7% 정도가 다문화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우리 포천에 또 대한민국의 주요도 구김살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제가 지난해 12월 30일 EBS 본사에서 본사 사장과 같이 협업을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형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공간 제공은 포천시에서 하고 운영은 EBS에서 운영하는 EBS에서 온라인 교육이라든 넘어서 오프라인 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는 포천형 국립 포천시가 설립하는 다문화 대학학교를 EBS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다문화 학교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편견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는 아주 구김살 없는 해맑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그리고 교육 중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소홀 태몽공원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이 공간 내부 공간의 인테리어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정부에서 공모한 인구 소멸 대응 기금 4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시설 내에 인테리어를 별도로 추진합니다. 올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이 시설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이들이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365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사랑 식당도 만들고 또 북스테이션, 또 놀이터, 또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도 이 시설 내에 넣어서 정말 포천에 특히 부모들도 함께하는 라운지에서 부모들도 함께하는 두런 라운지도 함께 만들어서 정말 포천에 교육과 관련된 아주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또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인근에는 약 80m가 되는 평지의 잔디 광장을 만들면서 그 일부에 인공폭포와 동시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추가로 만들어서 정말 포천을 넘어서 수도권에서 제일 가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려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많은 학교도 방문을 하고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친구들과 동료들과 수학여행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런 추억이 없습니다. 왜? 경비가 많이, 아이들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수학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소규모 학교, 100명 이하 되는 소규모 학교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인 이하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행사장이나 어느 곳에서 아이들을 가끔 만납니다. 어떤 아이는 뛰어와서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제주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꾹뻑 인사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포천시는 2023년 작년 통계 지난해 통계 2023년도에 153억이라는 예산을 교육 지원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1인으로 환산을 하면
약 1,300만 원, 1,270만 원 정도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줬던 겁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을 따지면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근 2.5배 이상을 교육에 지원을 하면서 정말 교육 관련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청 지원해주고 또 학교별로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기본을 만들어 왔던 시절입니다. 이제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돼서 저희 행정자치가 일정 부분의 교육자치에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더 큰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요즘이죠.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글로벌 경제는 최악. 설상가상 우리 국내는 어떻습니까? 본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큰 역할을 하면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약 3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또 조업하는데 좀 이렇게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특히 기숙사 같은 임차비를 제공해줌으로써 이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포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포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비즈니스 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상봉회의소도 입주를 해 있고 또 특히 지난 12월 달에 포트라 기구인 포트라 덱스타가 우리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도 많습니다. 포천에는 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디지털 무역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마 포천의 기업들은 획기적인 혜택을 입어서 아마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포트라와 함께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올해 GDP 예상은 1.8%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아주 최악의 경기 상황일 거라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60만 원 정도를 충전을 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평상시에 6%까지 했었습니다만 우리 설날이라든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10%까지 혜택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월 6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10%는 6만 원을 더 얹어서 충전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5%를 캐시백 되돌려 5%가 할인되는 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생 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10% 내지는 20%로 그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이 오히려 또 더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제도에서는 10%까지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상향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임시회가 열릴 때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정책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융자를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드린 분, 이것도 2% 지난해보다 2% 정도 더 상향해서 최대 4.5%까지 이자를 2차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초는 8,100개나 되는 기업들이 조업을 통해서 GRDP 경기북부 1위, 1인당 GRDP가 경기북부 1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7위가 될 정도로 지역의 총생산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기업 활동을 더 보완해서 더 좋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트밸리, 백운계곡, 산종호수, 또 세계 지질공원이 있는 한탄강 주변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포천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각오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작년 9월 7일 아든페스타 축제 개막과 동시에 Y형 출렁다리 개통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든페스타 기간 약 50일 기간 내에 약 30여만 명이 방문을 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12억 원, 또 입장료 수입과는 별도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간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는 약 130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관광산업에 대한 희망을 보았죠. 이러한 곳에 더 짜임새 있게 더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각오로 저는 우리 포천 시내에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한우축제, 인삼축제, 농특산물 축제, 또 때로는 홀스타인 북평회,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를 위한 우리끼리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게 과연 올 것이냐. 30여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앞으로는 100만 명, 1000만 명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좋은 쌀도 팔고 좋은 돼지고기도 팔고 또 좋은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다. 포천의 100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죠. 현재 TM팀이 구성이 돼서 한탄강 주변에 가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축제를 봄과 가을, 더 나아가서 사계절 365일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저희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계는 당연히 있죠. 집중되는 축제 기간에 많이 몰린 관광객들이 몰리는 한계점이 있죠. 이것을 개선하면서 보다 더 동절기까지, 야간까지, 주야간, 사계절 관광지 한탄강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야간 경관을 위해서 저희가 Y형 출렁다리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그 인근에 미디어 아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포함을 해서 6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야간 경관 조명 미디어 아트파크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Y형 출렁다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짚라인을 설치하고 라이더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포천시는 돈도 벌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관광지에 투자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수입도 창출을 해서 지속적인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더 넘어서 포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 야간 365일 4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포천의 관광지 모두는 체류형이 아니 되는 한계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이 한탄강 인근에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상업시설은 물론 숙박시설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포천시 전체가 이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관광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뭐니 해도 방역 교통의 수혜를 입지 않는 도시는 도시로서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다 동감하실 겁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이제 드디어 철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번 2월 3일 상반기 내에 옥정에서 포천 간 전철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또한 옥정에서 포천까지 사량의 셔틀을 달고 다니는 이런 철도 운영의 한계점이 아마 다 불보실 뻔할 겁니다. 그 건설하는 비용에 1,500억 원의 포천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개통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200억 원을 포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포천시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빚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보완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정에 포천에서 옥정 와서 하차해서 이 전철 7호선을 타고 서울 또 부근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옥정에서 덕정역까지 연결된 논스톱으로 옥정을 지나서 덕정역까지, 덕정역에 하차해서 GTX C노선을 탄다. GTX C노선은 의정부 청량리를 거쳐서 아마 삼성역, 강남 삼성역까지 가게 되는데 약 29분이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덕정역에서는 전철 1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하죠. 구로를 지나서 인천 수원으로 운행하는 1호선을 환승하는 시민들, 이런 사업이 보완됐을 경우에 수요는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 현재 국토부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제안이 됩니다. 이게 꼭 관철이 돼야만 우리는 적자로 시민의 혈세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니 해도 수도권에서 GTX가 접근되지 않는 곳이 정말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GTX G노선.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3주간 시민들이 아주 적극적인 성원을 통해서 3주간에 34만 명의 서명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GTX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거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달에 김동연 지사한테 34만 명의 서명물을 전달했고 올 2월달에서 3월달에는 국토부 기재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6월달에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철도의 시대에 앞서 고속도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포천에서 구리에서 포천 간 개통이 돼서 아마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포천이 재조명을 받은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포천이 강남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어,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어 하면서
포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이런 것을 넘어서 지난 1월 1일 날 우리 포천에서 우리에 이어서 한교 또 광주를 거쳐서 안성까지 개통이 됐죠. 약 72km. 개통이 돼서 저도 한번 그 고속도로를 타봤습니다만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 연말이면은 세종시까지 연결 개통이 됩니다. 세종시에서 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천에서 통영까지도 3시간 때문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 아주 교통의 중심지. 또 수도권 제2외곽 고속도로가 작년에 하도까지 동쪽으로 개통된 데 이어서 지난 연말에 파주, 서쪽으로 파주까지 개통이 되죠. 올 연말 김포까지 개통이 됩니다. 김포에서 인천공항 고속도로랑 제20로 연결이 돼서 인천공항에서도 50분 때문에 포천에 오는 아주 획기적으로 4.8달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또 잘 활용을 해서 포천이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지, 또 산업의 중심지가 또 관광의 중심지가 되어갈 수 있도록 광역교통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정책들도 펼쳐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위해서 저는 획기적으로 행정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평정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잘하는 직원 수, 우, 양가 4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근무평정이 됩니다. 4등급을 연속해서 받는 직원들 약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받고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공직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직자로 인해서 1000여 명의 공직자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평정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는 직원들은 많은 불이익을 주고요. 물론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승진에서 당연히 누락되는 거고, 또 특히 포상이나 또 해외 벤치마킹 그런 기회도 불할 것입니다. 연속해서 2회 이상 이런 것이 누적된다면 저는 직위 해제, 나중에는 공직 배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롯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 불안 조성에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다면평가 제도를 아주 확실하게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5급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척기관 승진은 제가 다면평가 주민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돌려줬다고 저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의 평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인구 성장국을 만들어서 인구가 소멸되는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안 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우리 식구들,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서 어디서 살든 그건 자유스럽게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천시에 소속된 소속원으로서 최소한 과장, 국장 진급을 위한 사람들이 그러한 감수를 못하고 살아가면서 과연 승진의 기회에 기다림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포천 시민의 공직자를 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포천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또 승진, 인사 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대부분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또 경주 환경이
이렇게 또 밀량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교육을 육성 지원시키고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서 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끼리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강제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인사권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진정한 포천 시민으로서 포천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포천시부터 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변화된 정책을 말씀드리면 사실 육아와 양육이 병전하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직자들이 그렇죠. 육아휴직 갔다 오는 그 공백 기간 때문에 근무 병정에서 비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2, 3년 지나에 조금 만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자녀 한 명을 둔 가정, 엄마나 아빠, 인사 가점을 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또 불이익을 안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할 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 공백기 때문에 또 가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그런 걸 우려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복직하면서 희망하는 구석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 2, 3지망을 내서 거기에서 가능한 그런 시기에 복직하는 것을 실천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것을 보완해서 확실히 출산이라든가 육아 때문에 불이익받는 공직자들이 없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포천 민선 8기 포천시는 많은 사업들, 많은 시민들의 바람 있겠습니다만 최우선적인 것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불편사항 해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역점을 두고 포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광역교통이라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힘감없이 펼쳐나가는 그런 민선 회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5년 새해 격두에 우리 포천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또 언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성심껏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상 정리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프레젠테이션 시정 운영 방향 중 언론사별 한 개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